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사우나 근처에 있는 금남 대평시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근데 여기 근처에 가게가 다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거나 문을 닫았더라고. 뭔가 이상해. 오늘 분명 주말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도 좀 이상하다. 아니 뭐 열려있는 데는 있겠죠. 시장 들어가면 뭐 이때 막 김치찌개 막 동태탕 이런 데 있대. 내가 사우나 인포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 여기 동네에서 저 사우나가 진짜 유일한 24시간 사우나에다가 시설도 좋아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렸네. 애들이 되게 많더라. 내가 아까 오전 중에 잠깐 사우나 내부에서 잠깐 한 3분? 3분 켰어요. 3분. 근데 데이터가 잘 안 터지나봐. 방송 킬 때는. 신발 그 인포 신발장 있길래 그 고기 주스 신발장 마냥 이렇게 열려있는 개방형 신발장 있잖아. 거기다가 그냥 맡겨놓고 CCTV 있길래 말리고 아침에 딱 보니까 냄새도 그렇게 크게 안 나고 너무 물신내 이런 거 안 나고 그냥 좀 적당히 잘 말랐길래 그냥 지금 씻고 있어요. 개메이 햄이 롤 한다고요? 뭐? 팔로 나면 감자살. 저격이야. 원래 일반이나 자랭하겠지. 일단 밥 먹고 일단 이거 운동화를 말렸다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운동화 세탁이 가능한 곳을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운동화 세탁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딱 절반 가까이 왔잖아. 앞으로 가는 동안 운동화 세탁 쏘면 없을 텐데 밥만 먹고 출발하려고요. 오늘은 많이 걸어봤자 12km밖에 안 걸었다. 날씨도 좋고 덥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롤을 왜 해? 이대남들 노리는 건가? 팔로 나면 이대남들 이제 열광해가지고 와 할 텐데 이제 칼리스타 탈론하고 범죄도시 탈론 스킨 끼고 벽 넘으면 감다살이다 진짜. 그게 뭐 좀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기도 하고. 발로란트 하면은 또 몰랐는데 발로란트 하거나 발로란트 오버워치 하면 또 몰랐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자연석 돌구이. 옷? 돌? 망했노. 배고파. 야. 식당이 문 연 데가 없어. 봐봐, 이런 데 다 문 안 열려 있어. 잠겨 있어. 뭐 이러냐. 순댓국 먹자. 네, 선생님 식사 가능한가요? 네, 보세요. 아, 좋네. 혹시 제 쪽만 촬영해서 먹는 걸 찍어도 괜찮을까요? 다행이다. 뭐 해머리 아니면 순대. 순대 특 있나요? 순대 있어. 네, 순대 특 주세요. 뭐 5% 꽂을 만한 데가 있나? 전기 꽂을 만한 게.
사장님 혹시 이거 에어컨 아직 안 틀면은 코드 좀 써도 괜찮을까요? 어디요? 네. 그 에어컨은 놔두시고요. 충전기를 빼서 아 이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충전기를 우리가 위장 탈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어떠한 메시지에서도 지난번 본인이 행한 비상경과 대단 행위에 대해서 진심의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절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탈당과 출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와의 교감 없이 그렇게 했겠느냐마는 어찌되었건 김문수 후보의 본인의 입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과 출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넘겼죠. 그런 와중에 그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 스스로 탈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김문수 후보의 그런 내심, 본심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걸 보니 내각에서의 하나의 구성을 방송하면서 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까? 소권 문수라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각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함께한 경우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런 의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후보 강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지금 선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6개로 가득 차 있죠. 최근에 지금 매우 살펴보게 되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못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국에 있잖아요. 못당하고 축박까지 당에 해당력을 미친 사람들이 좀 못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기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라이브에서 하겠지? 이재명 채널에도? 탈당 메시지 자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안녕하세요. 음식이 어떻게 하면 다 볼 수 있으려나? 이렇게 조건을 야, 이거 좀 먹으려고.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 탈당이 이루어진 시점 윤 전 대표가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받아들일까요? 저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 SNS에다가 글을 남기시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적어내셨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같이 행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간주도 없어. 넌 기운도 없어. 넌 그냥 맞다가리 없어. 넌 그냥 분위기도 없어. 넌 그냥 풍기도 없어. 넌 그냥 맛도 없어. 풍기도 없어. 넌 그냥. 넌 그냥 재미도 없어. 넌 그냥 느낌도 없어. 넌 그냥 마음도 없어. 넌 그냥 위치가 없어. 넌 그냥 생각이 없어. 넌 그냥 지각이 없어. 넌 그냥 인식이 없어. 넌 그냥 중심이 없어. 넌 그냥 아니 없어. 넌 그냥 내용이 없어. 넌 그냥 개성이 없어. 넌 그냥 성격이 없어. 넌 그냥 수행이 없어. 넌 그냥 기운이 없어. 넌 그냥 기분이 없어. 넌 그냥 기분이 없어. 넌
그냥 맛이 없어. 고추기름은 어디 있는 건가요? 너 그냥 흥미가 없어. 너는 맛대가리 없어. 너는 개성도 없어. 너는 철학도 없어. 너는 기계가 없어. 부대국은 먹을 때 간지도 없어. 일단 메인 국물을 다 먹어봐. 너 그냥 아니 맛대가리 없어. 고추기름이죠 너 고추기름. 그냥 분위기도 없어. 너 그냥 풍미도 없어. 너 그냥 맛도 없어. 저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이건 선거 과정에서 지금 참여해서 선거를 돕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이 있기 전에 2년 전쯤에 글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부정이 시작했고 선거제가 시작될 것이다 예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사실 뭐 거의 쪽집게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신 셈이에요.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독일의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를 염두에 둔다면 할 수밖에 없는 조치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감도 높게 절연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한 다음에 대선에서 표를 얻을 것인가 그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전 메인 국물을 딱 한번 먹어봐. 감췄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에 그런 석고되자는 모습 나올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건 당을 떠난 마당이니 국민의힘 당원 끌어간 마당 고추랑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고추기름. 보수 진영을 재건하기 위해서 밀가루.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보수의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각종 내각에게 동조한 세력들과의 밀가루 많이 넣어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극단적인 그런 나요. 보수 세력 있지 않습니까? 배우죠. 이런 사람과의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다음에 국민한테 대처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를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단순하게 이런 단순적인 모습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한들 과연 국민들이 이를 납득을 할지가 의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닭국수 국물. 이성겸의 원죄는 지어지지 않는다. 다대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붙이자라고 계속해서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이준석 후보와의 협력 개선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보수의 가치를 군침이 놉니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BC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한 바가 있어서 내일 토론회도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보다 저는 그렇게 그냥 내시는 이제 좀 의견이 있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재를 봐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체제 전쟁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는지 보수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문제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후보들이 정말 신뢰를 들어가고 있으면 한민족이 가장 있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얘기도 어디 있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유세 현장에서 방언을 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깜짝 놀랄 이런 경제개량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표를 많이 이제 얻고 계시지만 아마 뒤로 이제 선거 후반부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이 이제 보수가 지켜야 될 것은 자유대화를 꽃다 맛있다. 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미래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준석 후보도 미래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오히려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이 단일화 이슈가 다시 등록될 가능성. 나 원래 이렇게 먹는데? 이미 실상으로 너무 많이 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17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어떻게 하면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단일화 이슈밖에 없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과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것인지가 문제겠죠. 만약에 그런 단일화 이슈를 과거 한국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슈 그 무렵에 해결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먹고 잤거든. 싹 풀리네. 10% 이상, 15% 이상을 앞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얻게 된다면 굉장히 의미한 아유, 맛있네, 미나리.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라든가 차차기 대선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수의 그리고 내부의 이미지, 국민의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보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같이 이제 막 마음이 된 유일하게 유일한 정치적으로 해나갈 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후보 자리를 내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1대1 구도를 끌고 간다면 단일화에 동의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이제 거의 제로에 수렴하지 않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면. 김문수 후보 모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동안 호남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진보의 심장과도 같은 살순대가 없는 게 입장을 뭐가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났던 TK와 TK 유세를 지난 다음에 호남으로 넘어와서 지금 유세를 진행을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그런 득표를 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묵적이다 아쉬운 부분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정책과 특정을 가지고 호남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호남 국민들의 마음을 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5.18 기념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이거와 함께 5.18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민주당을 이기만 후보라는 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대선 날짜가 며칠이에요, 정확히? 자리매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 투표하는 도중에 투표 가능한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천천히 하면 가능하긴 하네. 나 사전 투표 때 하면 되겠다. 말씀해주신 거에 대한 안정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맞네. TKPK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도 계속 이렇게 사전 투표하면 되겠다. 강조를 하고 문제를 호남에 대해서는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걱정처럼 충청도 사투리인데 양양제주 용어에게 엄청나게 심하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게 확실하고 근데요? 정말로 민주당에서 내가 다 갈아버렸나봐. 순대가 조각이 나 있어. 섞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헌지라 같습니다. 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항쟁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다 나올 수도 있을 정도가 제가 소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전 정권이 오죽하면 김문수 후보를 이제 칭찬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민주화 운동할 때 국민을 다 좋았어도 그때 아마 민주당
안에 이런 고민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걸 다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도 이제 주지 않아서 우리가 만든 것들이 분명히 다 보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이제 찾아가는 이런 얘기들을 남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제 민주운동 한다라고 하면은 후보 전체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말 풀리겠니? 절대 안 풀리죠. 여기 많이 바뀐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민주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옹명을 쓰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든 비난과 이런 우려 부식시키고 지금 이제 거기 나오는 아니 그걸 떠나서 어느 대선 후보든 바로 보신탕 합법화 해버리면 민주주의 가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이대녀들 민심 다 갈릴 텐데 하겠니? 계속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이제 그 교도소에 있었고 정말 다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은 정말 저는 후보를 달아보고 이걸 선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90%를 넘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승부가 될 것이다. 결국엔 지지율 격차가 줄을 때문이다. 이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1%, 29%, 8%? 공선거든 뭐 총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선거도 막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새로운 수원 정부가 발생할지 울진마야 퇴지 리액션 실시 지금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 여러 여론조사와 앞서는 그리고 이미 후보의 국민수 후보와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특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따져보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할수 있습니다. 주인님 오셨어요 주인님 낑낑낑 주인님 주인님 낑낑 주인님 어디 앉아 주인님 어디야 주인님 앉아 어떠한 선거제로 판명이 그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선거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선대본부 주인님, 그런 낙관과 여기 굉장히 나 임신했어요 주인님 그런 측면에서 주인님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선거가 좀 주의하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지지율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선수의 외연 확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PK 쪽에서의 고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진짜 여론조사가 저렇게 이제 많이 격차가 정말로 많이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격차가 이제 한 자릿수대로 이제 이루겠다 이런 또 여론조사가 있는 걸로 봐서 아직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고 선거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처럼 선거를 계속 준비했던 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보가 이제 이번 선거를 투표는 시작할 때 정말 김문수 앞으로의 후보를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귀찮더라도 투표합시다. 아마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나름의 다 아무나 뽑으세요. 정말로 국민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뽑으세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빠져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선거 기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또 표가 다 모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후보들이 각 토론회를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 과정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숨길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겹치면서 선거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더 저희 주수세가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정말 다 모여서 한 표라도 저희가 더 이상 선거를 해야 된다. 그만큼 절박하다.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결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윤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답이 없네. 광주에서 발생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전 10시 국가소방동원령을 운영하고 대구와 전북, 전남, 충남과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고성능 화학차 15대를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지럽다. 아울러 4만 5천 리터 급과 3만 리터의 대용량 후방사 시스템을 배치하고 펌프차 등 장비 100대, 인원 300여 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 시 특정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 각지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조치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루에 타이어 3만 개 가량을 생산하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경기 평택과 전남 복성 공장을 통해 물량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완전 진화 이후 생산 재가동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며 불길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부터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올여름은 어떨지 걱정입니다. 일본 규슈 남부지방에는 예년보다 2주나 일찍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장마가 시작될까요? 정혜연 기자입니다. 이른 낮더위와 큰 일교차, 강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 최근 한반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날씨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부딪히며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상청은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 많아지며 일교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냥 준표 형이 대선 후보 나왔으면 비빌만 했는데. 특히 본격적인 여름 시작을 앞두고 먼 남쪽 해상에서 아열대 기단인 북태평양 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 인해 장맛비를 부르는 정체전선이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중국 남단까지 길게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오키나와보다 먼저 규슈 남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년보다 2주나 빠릅니다.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은 일본 남동쪽 해상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일본 규슈 남쪽 해상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여름 그냥 한통 쏘인 것 저는 같은 거. 5월에 오키나와 부근에서 형성된 그렇게까지 대가리가 안 굴러갈까? 일본에 먼저 한통 쏘기라고 완전 설명이 안 된다. 우리나라로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변수가 많지만 올여름 장마도 예년과 비슷하게 시작해 한 달가량 이어지고 강남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보통 여름 장마는 제주도에서 6월 19일쯤 시작돼 남부는 23일, 중부는 29일쯤 시작합니다. 올해도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기온 변화는 과거와 달리 집중호우 형태의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의 여름 우리나라에는 장마 시작부터 9월까지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량이 무려 16차례나 올여름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23일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PN으로 공개해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각국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지고 있지만 150개국과 통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2, 3주 내에 한국의 관세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한의
출발 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방송 기간 내내 경제적 거래와 승리 추구에 몰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관세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어떻게 관세를 어떻게 21세기에 탄핵이 2번 나올 수 있냐? 한 나라에서. 모두가 합의하고 싶어 한다며 예외가 아니라고 제한을 둘 거라고 이것과 지나가려고 줄 서 있는 150개국을 다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뇨들에게 새 임무를 맡겼습니다. Over the next 2 to 3 weeks, and Scott and Howard will be sending letters out, essentially telling people, I will be very 모든 fair.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국가를 가진다고 없고요. 새로운 관세율을 미국이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관세 합의를 광범위하게라고 거절하였지만은 10%의 기본 관세율을 유지하는 과정과 관세 폭탄 TPK 끝에 9시일간 후전에 들어간 본인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나서서 개몽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건 다 핑계예요. 나는 그럴 힘이 없었던 것 뿐이고, 나는 내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안 한 거고. 소기업에도 정말 관세를 인정하지 수출 감소와 불확실성 속에 대응 여력에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발박 백현놈. 어허. 아직도 뭐 줄 수 있을까? 추가 우주인이나 뭐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입니까? 근데 꼭 아쉽네요.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25%를 매기면서 중소기업들은 발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불확실성입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의 전업수입은 14.6%, 알루미늄 수입은 10.4%나 떨어졌습니다. 대기업보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관세 대입자가 짚어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섰습니다.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국책자금 4조 9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종일 종북 세력 찾아 항해하는 나는 투창이맨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그대도 나를 너무 미워해 와이프는 안에서 바가지가 이 새끼들은 밖에서 아이프를 달지 정궁 스님 시새끼는 바람만 놓고 나 좆될 때는 그냥 나 몰라라 하지 하루 종일 종북 세력 찾아 항해하는 나는 투창이맨 rolling in the deep inside 그대로 나를 너무 미워해 여러분 즐거우세요? 나도 일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 큰 그림이었다면, 어떤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한결 나아지죠. 큰 그림이었다면,
이 모든 게 다 코어의 큰 그림이었다. I say two and you say chunk. Two. I say two and you say chunk. Two. 본인은 이제 I say K. 지하에 붕괴 숨겨뒀어가지고 이제 보호 보장하고 I say K. You say K. 다음 대통령 뿌락지 심어놓은 다음에 배움 발사하고 간 붕괴시킨 다음에 소름 돋고 소름 돋는다. 본인은 뒷돈 누하게 생겨놓고 이제 방탄 책방 만들고 노후 편하게 보내면서 그 다음은 뿌락지 심어놓고 뿌락지 때문에 와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도 본인에게 이점이 되는 여기까지. 무섭다 무서워. 여러분들 맛있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읍시다. 앞으로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김여사 측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조기 대선 전에 후보에 잘못 만들면 정말 수가 있어요. 아니야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 선언에 김문수 대선을 당을 떠나겠다는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광주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나타냈다며 이어 그 뜻을 받아서 본인의 뜻에 맞는 와 소름 돋았다 나 방금.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금괴를 구매했다. 이거 말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저가 사기극 기사를 공격해서 위장 금단소에 수사할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거 약간 좀 말 되지 않습니까? 방송과 사과를 찾으면서 방송과 자아도 지속하고 있다며 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이 미는 국가의 모임을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코인은 우상향인지 내려가는 하락폭성인지 시발 예측이 안 뉴스 돼요. 들으니까 똥 싸놓고 탈당한 네, 새끼 그건 얘기 나오네. 안정성이 있다. 이어 선거의 탄핵이 경위 개인적으로 독특하다던 김문수 후보의 시대체제적 금은 귀중품의 역할뿐만 아니고 반도체에도 쓰여가지고 전기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반도체에도 쓰이거든.
금은 절대 망할 일이 없어. 뭔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내일 저녁 저성장 대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립니다. 경제 분야 토론회지만 오늘의 상황은 모든 분야를 넘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책으로 못지않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마다 전략 짜기에 집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의 내란 책임론을 집중 공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불러.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의 유죄 취지 항의 활동을 비롯해 잠깐 입법보다는 차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불러지다. 나머지 후보들도 이재명 국문수 후보의 약점을 동시에 공격하며 국민들의 존재감 확보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율이 열세인 후보들에게는 이번 TV 토론회가 여러 유세 현장보다 지지율 상승이지만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좀비야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자. 나도 이재명 초상화 액자랑 중국 국기 걸린 액자 집에 걸어놨다. 어떤 후보가 국제위기 극복과 미국의 관세 문제 대응 방안을 국민 공감을 상대하고 예상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포야 뺐다. 병원 싸움 나오는 것 같아. 소문이는 소금하고 후추 지나가서 마카레가 내란 수사에서 민주당 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우 저 먹는 또라이. 소는 새우를 많이 내요. 맛있나 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은 군소 업무만 담당하는 군소청으로 조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수사 문제를 강화하거나 검사 중대정부의 파면을 시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공직자 범죄수사처, 시설 중대범죄수사처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특히 고질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로 경찰은 지원을 확대하고 민주당 연구소 후보는 정관 내용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이자 태국이 수사하면 반발해 여권의 시각을 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기 경찰로 넘어갔던 공수사건을 다시 국정원으로 넘어가고 정권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법방위 중심설 운영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준석 후보도 매해 거액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이렇다하게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사기관들의 지형자라는 과정적인 불가피의 공연 가운데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효과를 개선했던 가치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난 정권과 관련한 주법에 한시적으로 특수수사의 한 축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탄핵 중으로 사실상 이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주 역대 이 사태가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미음미음맴 롤할 때 채팅창 시발 재판 전멸로 해피 이지랄 키키키키키키키육 존나 웃기네. 드립보소. 그 친구 조만간 드럼통 하나 배송될 것 같네요. 왜 그런 어리석은 행운을 망언을 저질렀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아까 그 저기 M&N 스파인 스포츠 저기 그냥 잘 들어가서 그냥 들어 눕고 싶은데 뭔가 너무 잉여스러울 것 같아. 저는 사람 아니야. 못 받았죠. 저는 애초에 정보 자체를 못 받았어요. 진짜 좋았지. 손흥민. 가다가 메가커피 없으려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애초에? 자, 지도 타임. 아니야, 나 지금 아직 그 메가커피 기프티콘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다 일단 먼저 다 써야 돼. 오늘 많이는 못 걷겠다. 아니, 적당히 그냥 수정구 인근까지만 가고 거기서 심하게 쳐야겠다. 5시간 걸으면 20km 정도 걷는 건데 3시간만 걸으려고 그냥. 지도 좀 볼게요, 앉아서.
아 뭐야 이거. 아 또 화면 또 이상해졌네. 아 좀비야 유성 가면 계룡 스파텔 온천물이 그렇게 끝내준다. 그냥 피부 매끈해지고 혈액순환 잘 돼서 거기도 벌떡벌떡 잘 전 리방 좀 일어난다. 할게요. 거기에 유성이 유흥도시 아니냐. 그 완전 종합선물 세트.